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설명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잠시 쉬었다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보통 어린 강아지들이 설사한다고 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설사한다고 오는데 왜 설사한가를 가만히 보니까 크게 나눠서 강아지 설사 종류가 바이러스성 설사가 있고, 세균성 설사가 있고, 식이성 설사가 있고, 운동장애 때문에 오는 설사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하다 보면은 바이러스성 설사, 세균성 설사를 먼저 구별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흔히 설사가 오면은 키트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아닌가를 먼저 체크를 한 후에 하나하나 이제 조목조목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설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구토 없이 설사하고 구토도 없고 잘 뛰어놀면 설사한다 합니다. 또 복통도 없다 하고 그러면서 설사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호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사를 하는데 과연 운동할 수 있을까요? 복통이 있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복통이 있고 구토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의 오신 분들의 제가 볼 때는 7, 80% 이상은 식이성 설사입니다. 식이성 설사는 그 전날 무엇을 먹었는가, 설사하기 직전에 한 5시간 이전, 즉 어제부터 오늘까지 무엇을 먹었는가 봐서 설사만 하고 구토가 없다 하면 단순 식이성 설사로 저는 판단합니다. 거의 다 간단하게 변이 무르고 애가 식욕도 좋고 구토도 없는데 설사한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단순한 그냥 식이성 설사인데 이런 경우는 그냥 한 끼 정도 굶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보호자분들, 사람이 설사해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주던가요? 거의 다 병원에서 수액을 잡으면서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항생제 투여하고 또 병균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동물병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보냐? 동물병원 가게 되면 거의 다 키트 검사를 합니다. 키트 검사가 장난이 아니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거기에 혈액 검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람 병원에 장염 때문에 설사 때문에 병원 하는데 병원에서 가자마자 혈액 검사한다는 병원이 있던가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먼저 수액을 맞고 하루 정도 입원해서 이 장을 비우는 금식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상태 보면은 미움을 주면서 또 죽을 주면서 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흔히 병원에 가면 아이디라는 그런 캔이 있습니다. 지방을 뺀 캔. 그러한 캔을 먹으면서 하루 정도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근데 무작정 설사한다고 뛰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루 정도 굶기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래도 설사하고 구토를 하고 안 먹고 안 놀고 이런다면 병원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애들이 약간 변이 질다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대장의 기능이 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끼 정도 굶겨보고 그 다음에 아이디 캔이라든가 연한 부드러운 음식을 먹여본 후에 그래도 변이 무르고 설사한다면 대장 증후군, 대장의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정밀 검사를 해보시고 초음파를 찍어보는지 엑스레이 찍은다든지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균이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케이스에서는 특별한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거의 다 한 끼 내지 2끼 정도, 길게는 하루 정도, 또 더 길게는 2, 3일 정도 굶기고 물만 주면서 탈수만 잡아줘도 그냥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작정 병원으로 뛰어가셔서 항생제 처리한다, 약 먹은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무작정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설사한다. 설사하는데 구토 없다. 잘 논다. 식욕 정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굶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3일째부터 부드러운 음식을 줘가지고
장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변 잡힙니다. 원장님, 오늘 병원에 갔는데 저희 아이가 대장염이라고 합니다. 혹시 대장염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대장염요? 예. 대장염이 흔히 강아지들이 변이 무르고 무름변 뒤에 혈이 보인 약간의 진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대장염으로 보는데, 이런 기능은 왜 그러냐면은 정상 변이 지금 대장이 약해가지고 똥이 나오는데, 병이 나올 때 이 대장 말미에 이 장 점막을 긁어내 가지고 이 변이 약간 무르게 나오다 보면은 그 점막이 헐어서 혈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이 혈까지 다 배출하다 보니까 변의 설사기와 혈이 뭉쳐져 가지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 대장염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이 물려서 그럽니다. 우리 보호자분들께서는 보릿고개란 말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옛날 60년대, 70년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친 음식을 먹게 되면, 거친 음식을 먹다가 소화를 못 해가지고 할 때 변을 보다가 항문이 빠져나온 경우 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다든가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항문이 빠져나오면서 보면은 그 항문 점막에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들이 약간 손상을 당해서 혈이 묻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묻혀 있는 혈과 기존의 병과 같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피 같은 것을, 점액 같은 피와 점액이 섞어져 있는 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장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친 음식이라든가 소화하기 어려운 사료를 먹었다든가, 또 강아지가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한 끼 정도 굶기십시오. 굶기시고 좀 상태를 지켜보셨다가 그래도 습관적으로 온다 하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서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즐거운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